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의 놓아버림 4장에 이어 5장 비탄이라는 장입니다.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비탄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다. 비탄 속에서는 상황이 너무 어렵게 보인다.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애정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낭비해버린 모든 세월 같은 생각만 든다. 비탄은 슬픔과 상실을 느끼는 감정이다. 쓸쓸함이다. 무엇을 하기만 했어도를 되뇌는 감정이다. 후회, 버려진 느낌, 고통, 무력감, 절망, 향수, 비애, 우울, 갈망,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애통, 비통, 낙심, 비관. 비탄은 어떤 신념체계나 인간관계, 능력, 사회적 역할, 희망을 잃은 탓에 생기거나 삶에 대한 태도 전반, 외부 환경이나 제도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비탄은 이런 느낌이다. 이 일은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야. 너무 힘들어. 노력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 고통에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 내면에 있어서 바깥 세상을 보면 이러한 감정을 강화하고 정당화할 상처만 잔뜩 보인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 운다. 스스로는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무의욕과는 반대다. 무의욕 상태에서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 비탄 허용하기. 우리 대부분은 비탄을 억제해 품고 있다. 특히 남자들은 비탄이라는 감정을 숨긴다.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억제한 비탄에 향해 두려움을 느낀다. 넘쳐나는 비탄에 압도당할까봐 겁을 잔뜩 먹는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절대 못 그칠 거야. 세상에 비탄이 가득해. 나도, 가족도, 친구들도 인생에 비탄이 가득해. 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비극이여. 그 모든 실망, 박살난 희망이여. 억제한 비탄은 심인성 신체 질환과 기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 감정이 올라오게 놔두고 그 감정을 포기하면 비탄의 수준에서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상실에 대해 비탄이 계속되는 것은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비탄만 쏟아지도록 놓아두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비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미 자부심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감정에 힘입어 용기로 올라간다. 마음속 감정을 직시해 놓아버릴 용기가 있으면 그 힘으로 받아들임의 수준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평화의 수준에 이른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비탄을 충분히 놓아버리고 나면 얼굴 표정이 바뀐 것을 친구와 가족이 알아본다.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젊어 보인다. 비탄에는 시한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직시할 용기와 자발성을 얻을 수 있다. 비탄의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항복하면 10분에서 20분쯤 지나면 감정이 줄어들어 없어진다. 그 감정이 멎어 있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비탄이 생길 때마다 계속 항복하면 결국에는 비탄이 없어진다. 완전하게 감정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 전부다. 비탄의 압도를 10분에서 20분 동안 견디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느 결에 비탄이 사라진다.
비탄에 저항하면 비탄은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억제한 비탄은 수년을 갈 수도 있다. 비탄을 직시할 때는 스스로 비탄에 빠지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쑥스럽다는 점을 인정하고 놓아버려야 한다. 남자들이 특히 그렇다.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해야 하고 넘쳐나는 감정에 압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해야 한다.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면 감정을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도움이 된다. 예로부터 여성들이 경험해서 얻은 지혜의 말이 있다. 잘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 사실임을 깨닫는 남자들이 많다. 경험상 과거 상황에 대한 비탄이 올라오도록 놓아두자 지끈거리던 두통이 놀랍게도 거의 사라졌다. 비탄이 올라올 때면 남자는 울지 않는다 라는 문장도 함께 떠올렸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 라는 자부심을 놓아버리고 나니 이번에는 일단 울기 시작하면 절대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몰라왔다. 이런 공포가 사라지자 바로 분노가 일었다. 남자에게 감정을 억제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였고 남자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분노였다. 이런 분노를 놓아버리면서 용기의 수준에 도달했고 그러자 필요한 대로 울 수 있었다. 두통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흐느낌의 급류가 빠져나가자 깊은 평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후로는 비탄이라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었다. 비탄이 올라오도록 충분히 놓아두어 억제했던 에너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남자는 평화로워지고 자신의 남성성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기의 남성성이 이제 더욱 완전함을 깨닫는다. 같은 남자인 점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접촉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남자는 보다 일에 적합하고 보다 능력 있고 다방면으로 균형 있고 보다 성숙하고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할 능력이 있고 보다 동정심 많고 보다 다정해진다. 심리적 측면에서 모든 비탄과 애도는 애착에서 비롯한다. 애착과 의존이 생기는 것은 내면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물건과 사람, 관계, 장소, 개념을 쫓는 것은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다.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대상을 활용하다 보니 대상을 아예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에 에너지를 쏟고 외부 대상을 내 것으로 보던 것에서 나아가 그것들이 정말로 나의 확장이라고 본다. 물건이나 사람을 잃으면 자신의 자아를 잃은 것이자 감정 경제를 구성하던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고 여긴다. 물건이나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대변하며 그것을 상실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낀다. 물건이나 사람에 투자한 감정 에너지가 클수록 상실감이 크고 의존적으로 맺은 유대는 잃는 아픔도 크다. 애착이 있으면 의존이 생기고 의존은 그 특성상 상실의 공포도 내포한다. 사람마다 내면에는 아이와 부모, 어른이 있다. 그래서 비탄이 올라올 때 이렇게 자문하면 좋다. 나의 내면에 있는 아이와 부모, 어른 중 어느 것이 이 감정을 일으키고 있을까? 예를 들어 내면의 아이는 사랑하는 애완견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겁이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내면의 어른도 비탄을 느끼지만 어른은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인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죽지 않을 수는 없다. 영구적일 수 없는 것이 삶의 현실이란 점을 내면의 어른은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인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낭만적인 관계는 평생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애완견은 언젠가 죽을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실 감당하기.
상실을 실제로 경험하기에 앞서 애착의 본성으로 인해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먼저 찾아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상태를 대개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방어한다. 하나는 유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시도함으로써 애착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은 유대가 강할수록 잃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공상에 근거한다. 그러나 바로 이런 꼼수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일이 많다. 상대방은 자기가 구속과 통제를 받는다고 느끼는 만큼 소유욕 강한 애착에서 벗어나려 양간 힘을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쉬워서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역설적으로 상실을 일으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상실의 공포를 방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인하는 심리 기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은 타조가 위험을 피한답시고 모래에 머리만 처박는 것과 같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하기 거부하는 부인 기제를 볼 수 있다. 사방에 온갖 경고 표시가 있지만 고개를 들어 제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사람은 자신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기 쉽고,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은 갖은 증상을 무시하며 치료받기를 회피한다. 정치인은 사회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만 한다. 운전자는 엔진 오작동으로 인한 불길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가올 문제가 주는 경고 신호에 주의하지 않았다가 후회한 적이 있다. 상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삶 속에서 타인이나 물건이 갖는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한 감정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쓰일까? 특정 물건이나 사람을 잃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 상실이 예상될 때 상실감과 관련된 다양한 공포를 해결하는 길은 공포가 나타내는 감정 복합체를 해체한 다음 낱낱이 감정 요소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비탄이나 애도에 따르는 또 다른 감정은 분노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경노하는 감정이 빈번하게 생겨 이 감정을 세상이나 사회, 사람들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우주가 어떤 곳인지는 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신에게 투사하기도 한다. 삶 속의 만남이나 소유물은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데서 분노가 나온다. 우리에게 딸려있는 것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육체조차도 결국에는 포기해야 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익숙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영원히 딸려 있을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이런 착각을 위협받으면 분노나 분개, 자기연민이 생기는데, 이런 감정으로 인해 억울함이 오래갈 수 있다.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무력한 경노다. 존재의 이런 실상과 직면하면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각자의 철학적 입장이 바뀐다. 한 번의 중요한 상실로 모든 애착과 관계의 본성을 깨우칠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부인하고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 기존 유대를 맹렬하게 강화하기도 한다. 비탄의 감정은 항상 다양한 죄책감과 결부된다. 상실은 벌을 받은 것이라거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달랐으면 그런 일을 미리 막았을 거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죄책감을 포기하지 않으면 죄책감은 분노를 되살리는 연료를 공급한다.
분노를 인정해 포기하지 않으면 분노는 원망의 형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관계로까지 투사된 분노가 또 다른 상실을 일으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모두 통과하고 항복하고 놓아버리고 나면 마침내 감정이 해소되면서 전처럼 고통을 겪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임은 감수와 다르다. 감수하면 여전히 이전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감수할 때는 실상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미룬다. 감수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참아야지 하는 것이다. 받아들임과 함께 실상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다. 따라서 받아들임의 징후 중 한 가지는 평정이다. 받아들임과 함께 분투가 끝나고 새 삶이 시작된다. 부정적 감정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나면서 그 사람의 건강한 측면이 되살아난다. 마음의 창조적 측면이 새로운 삶의 기회와 더욱 성장하고 경험할 여지를 얻을 기회를 개척하면서 새삼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하는 평정 기도는 많은 이가 따르는 유명한 가르침이다. 신이시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해 주소서. 이렇게 낭독은 제가 발췌 낭독을 여기서 마치고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정을 우리가 억제하고 또는 그것을 표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포기, 그 감정에 대해서 항복하기입니다. 사실 어렵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억압과 표출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체도 피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에너지, 부정적인 거부나 긍정적인 애착을 멈추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감정 자체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노력.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가 나왔네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감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7장 욕망 발췌독으로 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여러분 되시길 기원 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